4회 1층이라 담당 지정 사서는 헤세드. 이건 커피 냄새인가? 안녕 롤랑. 우선 여기 편하게 앉아서 커피라도 마시고 있어. 안녕 헤세드. 굉장히 살갑게 대해주니 고마운걸? 사서들끼리 힘내야지 않겠어? 어디 오랜만에 한번 마셔볼까? 이 커피 맞아? 산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 질 좋은 케냐 더블비 커피일 텐데. 아직 도서관 안에서 물질 구역 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건가? 한번 마셔봐. 그럼 잠깐 쉴래? 전혀 문제없는 향긋한 커피인걸? 이렇게나 신데? 이게 커피라고? 이 커피는 좀 원래 산미가 높기는 한데. 뭐? 아니 원래 커피라는 건 텁텁하게 쓰거나 대충 설탕 넣어서 달게 먹는 거 아니야? 혹시 롤랑은 네 꼴목 출신이야? 뭐 그렇긴 해. 어쩐지 예전에 칼리에게 커피를 타줬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네. 칼리는 누군데? 개브라야. 붉은 안개. 붉은 안개가 나와 같은 표정을 지었을 생각하니 웃기네. 맞아. 그때 표정은 정말 보기 좋았지. 첫 번째 삶의 이야기지? 우리가 외곽의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을 때 분위기가 제법 좋았나봐. 좋았지? 한동안은. 도시 어느 화려한 곳보다도 외곽의 그 초라한 연구실이 나에겐 아늑했어. 그러던 중 비극이 어느 순간 닥친 거고 갑자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서서히 스며든 거지. 이해 못할 건 아니야. 나에게 있었던 일도 어쩌면 갑자기 들이닥친 게 아닌 것 같거든. 이미 젖어가고 있던 거지. 시작부터 글러먹었으니. 난 시작부터 트여먹었다고 말한 적 없는걸. 내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 아무튼 커피는 맛있다고는 못하겠지만 고마웠고 앞으로 잘 부탁해. 시간은 아직 있으니 천천히 이야기해보자고. 그리고 이제는 칼리도 커피를 잘 마시니 롤랑도 곧 마실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다면 좋겠네. 세드! 문 좀 열어줄래? 지금 손이 꽉 차서 말이야. 어서와. 나도 거들어줄게. 휴, 이 정도로 많은 양의 책을 옮길 수 있다니. 나도 이 일에 점점 토가 트는 것 같단 말이지. 뭐든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이니까. 커피도 마찬가지고. 커피인가? 이번에는 입맛에 잘 맞을걸? 한번 믿고 마셔보지. 오, 이번에는 달달하면서 굉장히 맛있어. 뭐라고 해야 하나? 맞아. 이렇게 고급집에서 마시는 커피는 처음이야? 그렇지. 예전에 개브라도 이 마키아토부터 시작했거든. 마시는 커피란 게 이런 거였구나. 나이 30살 넘고서야 알게 되는 것도 있다니. 뒷구멍의 커피는 질 낮은 재료를 감추기 위해서 대부분 강한 단맛을 쌓은다고 들었어. 그냥 쓰기만 한 것도 있지. 그래도 잠이 깨야 하거나 시간 죽일 때는 커피를 마셨어. 나도 같았어. 로토미에서는 커피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못했거든. 이미 식어버린 커피와 같은 무기력한 몸을 데워주는 건 따뜻한 커피밖에 없었어. 꾸역꾸역 아무 기도도 없이 일을 해왔지. 어지간히 힘들었나 보네. 맞아. 직원들을 환상치 않게 죽어나가고 어떻게든 살려보려 계획을 세웠지만 허사였지. 그렇게 점차 식어갔어. 지금은 좀 뜨끈하게 데워지기라도 해나? 그러네. 이번에는 롤랑 말처럼 뜨끈해. 나에게 주어진 만큼 이것저것 해볼 수 있거든. 무엇보다 다양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좋고.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내가 선택했어. 그리고 내가 잘한다면 다른 사서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서 오랜만에 의욕이 나는걸? 꽤 유도리 있게 생각하는 유행이구만. 예전보다는 모든 게 나아졌어.
이것도 자비라고 볼 수 있는 걸까? 누구야? 도수관장님이? 나도 믿기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네. 난 모르겠다. 엔젤라의 분노와 목표가 확실해 보여서 그 녀석이 가려는 길에 자비가 있는지 모르겠거든. 이 마키아토 맛있긴 맛있구만. 자꾸 입이 가네. 종종 올 때마다 새로운 커피들을 소개해줄게. 천천히 날아가 보자고. 좋지. 기대하고 있을게. 어김없이 이곳은 커피의 냄새가 가득하네. 어서와. 오늘은 인디고 마운틴인데 한 잔 마실래? 좋지. 커피의 맛은 늘 똑같은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요소들로 맛이 각기 다르지. 어디에서 어떻게 재배했냐부터 얼마나 볶아내는가, 추출을 끊는 정도와 원두를 어느 정도로 분쇄했는가도 중요해. 입자의 크기에 따라 산미와 단맛이 결정되니까. 꽤 섬세한 음료였구만. 난 그냥 주는 대로 마셨는데 말이지. 도시의 사람들과 닮은 것 같지 않아? 뒷골목 출신인지 둥지 출신인지, 또 뒷골목이라면 어느 구역 출신인지에 따라 자라난 사람과 가치관이 판이하게 달라지니까. 그리고 그 성장 과정이 얼마나 험했는가도 포함해서 말이야. 음악의 골목에서 음악을 못한 자는 패배자로, 맛의 골목에서는 언제 자신이 식재료가 될지도 모르는 거야. 그게 재배제의 방침이니까. 듣고 보니 그렇네. 잠깐, 사람마다 다른 맛을 낸다. 상당히 이십상구스러운 발상인데, 혹시 너 몰래 손님들을 커피로 우려낸 건 아니지? 낭만이 없네. 농담이라고 생각할게. 나도 반농담이었지만 말이야. 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서로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커피를 하나로 섞어주는 걸 블렌딩이라고 해. 블렌딩을 통해 아무리 진해쓴 커피라도 향미를 낼 수 있지. 사회학은 블렌딩과 닮았어. 뭔가 사람이 잘 섞여 살게 방법이니까. 그럴싸한데? 그렇지. 그리고 어떤 블렌딩 방법이냐에 따라 걸러지는 재료들이 있기 마련이야. 하지만 커피콩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욕망이 있어서 원하는 블렌딩 머신으로 스스로 가고자 해. 이왕이면 고급스러운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지. 갈려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말이지. 그래서 좋은 커피콩들을 얻기 위해 도시와 둥지는 끊임없이 속삭여 가장 거대하고 개성 있는 맛을 섬세하게 지어줄 보충제가 필요하니까. 인생의 가치는 이곳에 있다.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과시하고 걸러진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그렇게 모두 후여서 자신을 파는 거야. 거짓이라 해도 뒷구멍의 삶보다 둥지의 삶이 나은 건 사실이야. 그럴까? 날개들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커피콩처럼 갈아넣고 있는데, 저마다의 날개는 자신의 둥지가 가장 아늑한 곳이라며 깃털들을 모집해. 둥지 안에서의 정책은 날개마다 상이하게 다르고, 뒷골목은 그 정책에 맞게 뒤튀어가. 모두가 거대하고 달콤한 거짓말에 젖어 있어. 지금 자신의 행동이 최선이라고 애써 믿고 있는 거야. 최선이라 믿는다니, 그게 최선인 거야. 뒷구멍 삶에서 벗어나 날개에 입사해 안정적인 둥지의 삶을 보내는 것, 이 이상의 방법이 없어. 그렇다면 블렌딩 방법은 누가 정하는 걸까? 아니, 블렌딩이 필요한 걸까? 골라내는 것이 필요한 걸까? 각자 자신이 내는 향대로 살면 안 되는 걸까? 속 편한 소리를 하네. 그런 의문을 품으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런 걸까? 그런 거야. 커피는 잘 마셨어. 가볼게. 뭐하고 있어? 커피콩을 솎아내는 중이야. 이게 보기보다 손이 많이 가거든. 나도 엔젤라도 그리고 로보트 홍사의 직원들도 손님과 마찬가지로 솎아진 거야. 개인이 어떤 욕망을 품고 있든 속한 사회에서는 아래로 솎아질 뿐이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력이 개인을 묶어두고 있어. 사람과 사람이 맞다고 사려면 규칙이 필요한 법이지.
오히려 그런 규칙조차 없으면 더 개판일걸? 규칙이 필요하단 건 동의해. 하지만 왜 전부 그 땅적일까? 뒷골목의 조직이든 해결사든 나에게든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세운 규칙들인데 말이야. 쫓고 쫓기고 빼앗고 빼앗기는 게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 머리 싸매봤자인데 넌 참 유별나네. 너가 겪은 고통과 상실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너는 도시 이야기를 담담하게 말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며. 정말 아무런 감흥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애써 브람리암에 대해 외면하는 걸까? 그래, 우리는 그냥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것뿐이니까 그저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 위를 빠르게 떠내려 가기만 하면 돼. 롤랑도 도망치기 바쁘네. 난 둥지 출신이야. 그럴 것 같았어. 그것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잘하는 환경이든 뭐든 미래에 대한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머리마저 좋았으니. 엄청난 엘리트 납시였구만. 그렇지? 다들 나 정도면 A사 입사하고 거기서도 높은 자리 하나 꿰차는 건 일도 아니라고 기대했어. 실제로 내 누나나 동생들은 쉽게 나에게 입사했거든. 사람들이 절실하게 들어가고 싶다는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지. 난 왜 그런 지렁 회사에 입사하려고 목매나 이해도 못했고. 그 정도로 대단한 집안이야?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다니엘은. 그런데 운명이란 게 정말 있나 싶게도 연이라고는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한 뒷골목에 발을 들였지. 부잣집 도련님의 일탈 잃었으려나? 그랬다면 낭만적이겠지만 길 가다 그냥 납치당한 거야. 나도 모르게 휘말렸어. 뒷골목 사람도 아니고 둥지 사람을, 게다가 그 중에서도 돈 있는 사람을 건드리다니. 어지간한 거물 조직이나 미친놈이었구만. 그게 사실은 카레멘과 칼리였어. 붉은 안개가 그랬다면 뭐 납득해야지. 정신 차리고 보니 둘이 옥신각신 말싸움을 하고 있더라. 칼리, 넌 예전부터 사람 얼굴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느니, 카레멘이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느니. 듣고 있으니 웃음이 나더라고. 무슨 만담이라도 하는 줄 알았다니까. 사람을 착각했구만. 완전 호떡도기들이네. 그렇다니까? 그들은 정말 허덩이었어. 듣자니 카레멘의 연구비로 사기친 놈을 잡으려다 그랬다는데 칼리 눈에는 내가 그 사기꾼처럼 보였나봐. 난 대충 사과받고 돌아갈 줄 알았지, 원래 있던 곳으로. 그런데 카레멘이 참 뻔뻔하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잠깐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야. 나같이 돈 냄새 풍기는 사람이 옆에 서 있기만 해주면 도움이 된다고. 난 얼떨결에 휩쓸려서 알겠다고 했지. 뭘 하려나 싶었는데 뒷골목 어딘가에서 일장연설을 하더라고. 뒷골목에서 헛소리한 놈들은 너였으니 이상한 광경은 아니겠지. 맞아. 나를 옆에 세워놓고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우리 모두 지쳐있고 마음에 병이 있다.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한다는 두루뭉술한 이야기만 늘어놓더라고. 완전 헛소리군. 그런데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너무 당당하고 열심히 말했어. 사람들은 고기만 흘끗하고 제 갈 길을 가는데 말이야. 카레멘은 내가 본 사람들과는 무척 달랐지. 가지 않는 길을 가르는 사람의 눈과 목소리였어. 이런 사람도 세상에 있구나 싶었지. 그렇게 작은 연설이 끝나고 카레멘은 날 바래다줬어.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보고 들었지. 내가 산 세상과 너무나 다른 지옥 같은 풍경들을. 카레멘과 칼리는 뒷골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둥지 사람들은 얼마나 의미 없이 착취당하고 있는지를 알려줬어. 그날 둥지에 돌아오고 알지 못하는 죄책감에 밤새 몸을 떨었지. 세상 물정 모르는 도련님이 어설픈 정의감에 눈 떴군. 맞아, 어설프다면 어설펐지.
그냥 재수없는 하루라고 생각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 그래서 카라멜 연구팀에 내가 들어가 버렸지. 그렇게 간단히? 충고한 과정이 너무 없는데? 당연히 집안에서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건 사소한 거니까. 내 능력을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었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는 마음은 진심이었던 거야. 다니엘은. 지금의 너에게도 그 마음은 좀 남아있나? 그래, 아직 남아있어. 그리고 올바르게 바꾸고 싶어. 이 다음이 있다면 말이야. 다들 너처럼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로 생각하지는 마. 네가 그런 배부른 소리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풍요로웠던 삶 덕분이니까. 난 이만 가보련다.